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은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이 온라인에서 쇼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내일은 또 기빙 튜즈데이라고 기부하는 화요일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내일 사기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요즘 패키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엘라바마주에서는 페덱스 패키지가 무더기로 야산에 벌어진 일이 있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캐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략적 비축유가 아니라 비축당을 풀었습니다. 바로 이 메이플 시럽 비축분을 급히 방출한 것인데요.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서 특히 사기에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대폭 세일을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쇼핑을 하거나 또 뭐 쇼핑을 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서치하는 그런 쇼핑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를 겨냥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어허. 이때는 사기 이메일이나 문자도 많이 와서 아마 받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소비자 단체인 BBB는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하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또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사기 예방에 가짜 광고 또 웹사이트를 주의하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이 같은 가짜 광고, 가짜 웹사이트를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요즘 가장 핫한 그런 트렌디한 물건이 너무 싸게 나온 게 아닌가 의심해 보는 겁니다. 예. BBB는 만약 그렇다면 웹사이트 주소를 눈여겨보고 수상하지 않은지 살피라고 했습니다. 사기단들은 웹사이트가 다들 신뢰하는 그런 유통기업에 속한 것처럼 꾸며놓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예. 따라서 흘려보면 그 사이트가 마치 이 신뢰할 만한 유통기업과 연결된 그런 웹사이트로 알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잘 살펴보면 그게 아니란 점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있는 그런 유명 회사들의 철자 하나를 바꾸게 다르게 한 그런 주소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 이름 .com 이렇게 뒤에 다른 글자들이 쭉 나열되는 식입니다. 예. 이렇게 사이트가 좀 의심스럽지만 확실치가 않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렴한 가격을 쫓거나 흔치 않은 물건, 다른 데선 동이 다 났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곳을 찾아 들어가 보면 뭔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기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고객들의 리뷰를 확인해 보라고 BBB는 권고했습니다. 고객들의 리뷰조차 가짜로 꾸며지는 세상입니다만 그 사이트 내 리뷰 말고요. 구글에서 따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뜨는 리뷰들이 있는데 그 리뷰를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면 그 사이트가 사기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네, 보통 컴퓨터에 바이러스 백신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깔려 있는 편이죠. 그렇죠. BBB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그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꼭 설치를 하고 그 후에는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이 소프트웨어가 보안이 나쁜 웹사이트나 아니면 사기성 팝업들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내 개인 정보를 확실히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가격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좀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마 이 사이버 먼데이에는 거의 대부분 쇼핑객들이 특히 이런 고가 물건 같은 경우 다른 사이트를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가격 비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서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서 사게 되죠. 네. 그렇지만 BBB는 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그렇다면 가장 저렴한 물건이 진짜 물건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고의 딜 잡으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사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온라인 쇼핑할 때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데비카드보다는요. 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뭔가 잘못됐을 때 이 크레딧 카드 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지만 데비카드 사용하면 그와 똑같은 보상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물건 살 때 데비트 카드보다는 크레딧 카드 쓰라고 BBB는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셀러 측에서 만약 그 페이를 프리페이드 데비트 카드나 현금 송금만을 고집한다면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피하라는 조언도 해줬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 보이스 메일을 통한 사기도 이 시기에는 정말 많이 오게 되는데 어떤 사기들이 많습니까? 공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배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요즘같이 온라인 쇼핑 많이 하고 패키지 기다리고 있는데 배달에 문제 생겼다고 하면 혹 넘어갈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은 사기라고 의심부터 해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런 곳에서 온 전화에는 대답도 하지 말고 또 만약 링크가 있다면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말고 개인정보도 제공해선 안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렇게 저희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쭉 걸었는데 네. 그 65인치 TV를 요번에 구입한 집들이 많더라고요. 네. 빈 박스들 끓여놓고 빈 네네. 박스들을 밖에다가 쓰레기 쪽에다 이렇게 내놓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세 블락기가 걷는데 한 세 집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데 보니까 다 한국 삼성과 LG예요. 정말 돈들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내일은 기빙 튜즈데이, 그러니까 기부하는 화요일인데요. 기부하는 사람들까지 노리는 뭐 그런 사기가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네, 좋은 뜻으로 기부하는데 엉뚱한 곳에 사기단에 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BBB는 책임 있는 자선단체 웹사이트에는 주로 미션, 프로그램, 목표, 기부금으로 뭘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선단체의 재정 정보까지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더 신뢰할 수 있겠죠. 특히 기부할 때 모든 곳이 다 이 세금 면제, 세금 공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고요. IRS 사이트 들어가 보면 Tax Exempt Organization Search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여러 정보를 입력하고 또 그걸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패키지의 양이 늘어나는 모습인데 무더기로 버려진 패키지들이 발견됐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네, 알라바마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주말 이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24일 버밍햄에서 30마일 북쪽에 위치한 야산에서 페덱스 패키지가 무더기 발견됐습니다. 한 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를 했는데요. 패키지 수만 무려 300개에서 400개에 달했습니다. 와. 현장을 본 한 주민은 마치 박스들이 강을 이룬 듯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키지 박스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건가요? 어떤 박스는 온전하게 그대로 있었지만요. 예. 또 다른 거는 이제 박스가 오픈된 채 파손돼 있었습니다. 네. 수사당국은 상자가 발견된 당시를 이제 그 24일 전, 하루 이틀 전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페덱스는 이제 남부 전역 운송기사 일부를 동원해서 트럭들을 보내서 이 박스를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페덱스 측은 성명을 내고 고객들의 수화물을 안전하게 배송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면서 손상된 택배 물품들에 대한 조속한 복구 또 배송을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현재 경찰과 함께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영향으로 페덱스가 이 하는 운송 조회 시스템이 먹통이 됐었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게 됐었죠. 네, 이건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입니다. 페덱스는 지난 9월 기준 인력난으로 하루 평균 930만 개 물량 중에 최소 60만 개 패키지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재조정된 패키지는요, 예정보다 늦게 배송이 되거나 아니면 외부 배송업체에 위탁해 배송을 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왜 며칠씩 늦어지는 배송에 추가 비용까지 내야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캐나다가 메이플 시럽을 대거 시장에 풀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메이플 시럽도 공급난을 피하지 못하고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래요?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비축분을 풀어서 가격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퀘벡 메이플 시럽 생산자 연맹이라고 이 메이플 시럽 분야의 오펙 같은 단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시장에 방출하기로 한 메이플 시럽 양은 5천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이는 이 연맹이 보유 중인 전략적 비축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이 퀘벡의 메이플 시럽 생산자 연맹은 이렇게 시럽을
비축해 두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CNN은 이 연맹이 메이플 시럽 가격과 공급을 통제하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전략적 비축량을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플 시럽은 한국의 된장, 또 고추장처럼 사실 캐나다에선 가정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라고 해요. 맞아요. 물론 미국에서도 많이들 많이 먹죠. 먹죠. 네. 하루 시작하면서 아침 식사하는 그런 토스트, 팬케이크에 이 메이플 시럽을 촉촉하게 뿌려서 먹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20년 기준 이 연맹은 전 세계 메이플 시럽 수요량의 73%를 생산하는데요. 최대 고객이 캐나다가 아닌 바로 미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미국은 캐나다 메이플 시럽 수출량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팬데믹 후에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경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메이플 시럽 수요량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 퀘벡 지역의 메이플 시럽 수확량은 1억 3,300만 파운드로 예년과 비슷했는데 그렇지만 수요가 작년보다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급 대란의 주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캐나다 국기가 메이플 나뭇잎 아니에요? 단풍나무 잎. 단풍나무 그거 메이플 단풍 아니에요? 메이플도 단풍나무의 한 종류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 확인해 볼게요. 봐야 되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혜경 감사합니다. 기자였습니다.